이걸 칠할 때는 햇빛이 이렇게 쬐는 시간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늘질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름에 너무 뜨거울 때, 이럴 때는 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도포에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 정도 되는 날씨에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늘질 때 시원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기에 뭐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해보면 좀 힘들어요. 팔은 아파요. 팔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뭐 못할 정도는 아니고 누구나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올스텐이 어떤 올스텐의 칠에 따라서 이 색이라든가 그다음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다 박아놨기 때문에 뭐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칠해도 이렇게 표가 나고 자기 구역을 재가지고 조금씩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색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결이 그대로 살아있고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뭐 나이가 60, 70, 80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나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건조되고 그냥 서서히 말라가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처럼 사람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색을 좋아합니다. 딴 색보다는. 예.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의자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는 뭐 빨간색이라든가 좀 강렬한 색을 쓰기도 하지만 집은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것을 좋아해서 계속 무색을 바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다른 색을 한번 발라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무색을 바르면 좋겠다 해서 생각이 더 들어서 무색을 이렇게 지금 바르고 있어요. 집 안은 이렇게 굉장히 현대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인테리어를 제가 했기 때문에 바깥하고 안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전적인 그런 또 집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는 이렇게 내추럴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홈. 이런 홈 안에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비가 내리치면 이 홈도 이제 안에 물이 차에서 흘러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삽목 여기에도 이게 아주 얇은 홈이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잘 흘러 내려가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또 삽목 그 사이딩은 이 홈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일본 삽목은 그런 게 없고, 뭐 요거는 중국제인데 중국제는 이렇게 또 홈이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조금씩 제품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한번 다들 확인을 한번 해보고 나는 어떤 삽목을 할까 이렇게 확인해보고 구입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은 뭐 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집을 그 전문가들이 와서 다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알고 나면 별것 아닌데 알기 전에가 이제 겁나죠. 그 이제 집도 뭐 30평 이하 정도 집은 1층짜리 집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배우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배우기만 정확하게 배우고 이렇게 이해만 하면 집은 다 지을 수 있어요. 저도 뭐 집 한번 지어 보지 않고도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간의 관계든 뭐 부부 간의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모든 세상사가 이해하는 그것이 근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실타래가 풀리듯이
뭐 집을 짓는 거든 자기가 앞으로 뭐 인생을 살아가는 거든 사업을 하는 거든 모든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머릿속에 충분히 이제 그것이 인지가 되면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겹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작업을 이렇게 해보면은 물론 이제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뭐 이렇게 위에 보고 막 밴드 칠하니까 목도 아프고 뭐 이렇게 이렇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잠시니까 이렇게 마음에서 얻는 어떤 즐거움에 비하면 뭐 그런 거는 이제 잠시 하는 작업이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 작업 이거 다 해봤자 뭐 이틀 정도만 작업하면 3년에 이틀, 3년에 이틀 그냥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이 집도 짓고 뭐 시골에 사는 것도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여기에 뭐 이렇게 적성이 안 맞고 그런 게 없는 분들은 그냥 낭만 때문에 뭐 나는 시골 가 살아야지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생활 어떤 방식이나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자연하고 조금 이렇게 일치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조금 일찍 서둘러서 저는 시골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뭐 바람 쐬러 시골에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들이 뭐 일주일마다 한 번 나가면 이렇게 즐거운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여행을 통해서 뭐 자연과 교감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좋은 거고, 난 확실히 뭐 이렇게 자연이 좋고 이런 짜지구리한 소소한 일들에 이렇게 행복을 느낀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시골이나 뭐 산골, 저처럼 산골 이런 데 와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 시골에 가서 낭만을 하다가 시골에 와서 뭐 예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몇 년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어떤 이런 시골 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맞는 분들이죠. 뭐 잔디를 깎고 이런 것들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서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여행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막 칠을 하고 뭐 마당을 예초하고 이럴 때 상당히 어떤 그런 명상하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뭐 시골에 가면 뭐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어디가 시골은 뭐 인구가 줄어들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뭐 그 다음에 왜 줄어드는가 막 그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실제 제 주위에 여기에도 시골에 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사 와서 사세요. 사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주관이 있죠, 전부 다. 그리고 자기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이야기 들어보면 어때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남의 말만 듣고 뭐 시골 가면 인구가 없어서 못 살고 뭐 병원이 없어서 못 살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고 다음에 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또 하겠지만 저희 집만 해도 뭐 산골 550, 한 600고지에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뭐 택배 이렇게 시키면 바로 그 다음날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신기하죠. 뭐 인터넷 되고 뭐 택배도 오고 아무나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뭐 차로 이제 이동을 하고 또 여기서 뭐 한 3, 40분 가면은 김천 KTX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뭐 큰 병이다 이러면, 제가 옛날에 부산 살았는데 부산 살아도 서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 치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듯이 시골 살아도 뭐 한 달에 한 번 뭐 간다든가 6개월에 한 번 뭐 검진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서울 갔다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한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시골이다 산골이다 이런 옛날식 그런 과거의 기준보다는 요즘은 그냥 사는 곳이 그냥 다르다. 그 다음에 공유하는 것은 전국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어떤 다른 데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런 데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이나 그런 것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집 주위만 해도 이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살아요. 유명하신 분 많이 이사 와서 사시고, 그 다음에 뭐 도시에서 뭐 목사님 하시는 분, 뭐 교장 선생님 하시는 분, 뭐 했던 분, 경찰서장 했던 분, 뭐 직업도 다양해요. 예, 다양하신 분들이 그냥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보면 다 멋있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선입견과 이렇게 편견보다는 한번 sok 이렇게 둘러보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한 달 살아보고 주위에는 뭐 어떤가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좀 느껴보고, 예, 이런 게 이게 자연과 같이 사는 삶인가 이렇게 한번 느껴보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도 나무문이거든요. 나무문인데 나무문 하면 수축 팽창을 해요. 그래서 뭐 난방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무문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문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막상 써보니까 좋습니다. 좋고, 너무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화 같은 그런 이렇게 문을 갖고 싶었거든요. 마침 이런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만 제작하지 않고 저는 사가지고 이렇게 달았는데, 약간 뭐 수축 팽창 이렇게 하고 겨울에 조금 이제 그래 해도 뭐 바람 조금 들어오면 이런 거 문풍지나 이런 것도 바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름 또 낭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집 질 때 너무 이렇게 뭐 큰 창을 달면은 너무 뭐 이렇게 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집은 창이 한 23개 되거든요. 근데 뭐 약간 뭐 그렇게 있어도 뭐 실내 온도는 항상 그 24도에 맞춰져 있어요. 겨울 같은 경우. 그러면 뭐 제가 듣기로는 가평이라든가 위쪽에는 기름값을 한 달에 한 4, 50만 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제가 이제 집을 패시브 하우스처럼 집을 지었거든요. 패시브 하우스 다른 거 딱 한 개가 뭐냐면 이게 자율로 돌아가는 그 순환 장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안에 시공 자체를 기미 시공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한 23, 4도 정도 안에 실내 온도를 맞추고 살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얼마 정도 드냐 하면 한 6개월이 겨울인데 6개월 동안 기름 2드럼 정도 씁니다. 2드럼. 예, 그 대신 뭐 다른 뭐 매트라든가 이런 거 쓰죠. 온수 매트 같은 거. 왜냐면 침대에 자도 등이 좀 이렇게 뜨끈하면 좋잖아요. 예, 그런 거 빼고는 기름 2드럼 정도 쓰니까 그거 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업체라든가 업자를 이렇게 고르실 때도 좀 잘 보시고 시공을 좀 잘하는 그런 업체에 맡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이 또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 꼼꼼하게 집을 지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옛날 뭐 시골에 살면 단독주택 살면 뭐 춥다니 어떤 그런 얘기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고, 특히 목조주택 같은 경우 너무 좋습니다. 살아보면은. 예, 뭐 특별히 손댈 것도 없고, 뭐 딴 분들 뭐 제가 집을 짓고 나서 뭐 하자가 없냐 이러지만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문 같은 거라든지 뭐 창문이라든지 그다음 안에 구조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을 수 있는 게 목조주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집을 지으면 훨씬 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업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집을 짓다 보면 이게 다툼도 많거든요. 뭐 이렇게 해달라는데 이렇게 안 해놓고, 뭐 그다음 자재도 뭐 이거 써달라는데 또 약간 뭐 이상한 거 쓰고, 항상 공사 끝나고 나면 돈을 더 달라 그러고, 또 마무리도 안 하고 이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어떤 자기 손으로 집을 지어라 그러면 건축비도 아끼고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굳이 몇 년을 이렇게 더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자재비 그다음 노동력만 있으면 집을 짓고, 그다음 나머지 돈은 뭐 현금으로 이렇게 확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요즘 뭐 많이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자산을 늘리시는 분도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뭐 그쪽으로 공부도 이렇게 해도 되고, 집을 가지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문은 꼭 새 문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문이 있으면 그런 거 하시고, 그다음 창문도 뭐 이러면 또 어때, 저러면 뭐 어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도 구애받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창문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탁 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쪽은 이 손으로 바르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에 붓을 이렇게 묶어서 저렇게 바르면 됩니다. 그러면 와시바 한 개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또 뭐 조금 사다리 같은데, 그런데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올라가서 저기 짝대기로 저기 바르시면 다 발려요. 그래서 뭐 손으로 다 이렇게 발라지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렇게 조금 다른 거하고 이렇게 믹스를 해서 활용하시면은 예, 재밌게 바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 뭐 면도 이렇게 바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처마 밑도 너무 뭐 힘들지 않게 붓으로 손으로 하려 그러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집이 저 위에까지 높이가 한 6m쯤 되는데 사다리 가지고 올라가서 막 손으로 하기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와시바 요런 거 뭐 1700 안 되겠죠. 한 1500 정도 높이가 되는데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짝대기로 요렇게 바르면 간단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지붕이 저렇게 이중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붕에 올라가서 저렇게 지나면 되거든요. 근데 저런 데는 또 물이 밑에 지붕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좀 잘 튀겨가지고 처마끝이 더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하기는 하고 끝부분에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불안해 보이죠? 밑에서 보면 불안해 보이는데 위에 작업하는 사람은 제일 편안합니다. 안전하고. 예. 지붕 경사도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미끄러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저 지금 페인트 칠하는 저 지붕 그 위쪽에 올라가시면은 안전바 같은 걸 해야 되겠죠. 또 위험하니까. 예, 지붕 작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예, 근데 지금 밑에 지붕 요 각은 굉장히 편안한 그런 각이라서 괜찮습니다. 작업하기 아무 문제 없어요. 끝에 어때요? 예? 끝에 어때요? 그때가 이제 색깔은 아무래도 여기 중간 지붕이 있어서 인물이 좀 튀기면서 다른 차마보다는 색깔이 좀 진해졌는데 아직 상태는 좋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여기는 페인트를 또 듬뿍 발라주는 게 좋겠지요. 예, 저런 데는 이제 한 2회 도포하면 그죠?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30평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까지 합치면 한 60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틀 만에 지금 작업 끝낸 거죠. 우리가 지금 작업을 이제 햇빛에서 안 하고 그늘질 때만 했기 때문에 네. 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나무집으로 되신 분들 너무 나무집이라서 뭐 관리하기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관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이렇게 뭐 한 3년 정도, 안 그러면 나는 뭐 2년마다 하겠다 이러면 2년마다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벽면에서 한 3년 정도 되면 이게 올 껍데기가 일어나요, 그죠? 예, 그렇죠. 일어나면 이제 올 스텐 발라야 된다 이런 징조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안 그러면 그 전에 바르면 또 이제 더 편하게 이렇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 스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발라보면 뭐 재미가 있어요? 일단은 생각할 때와는 다르게 바르면서 느끼는 거는 이 나무가 특히 이제 차마 밑에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있어요. 거의 그대로 있고 아래쪽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노출되고 비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색깔이 바르긴 바랬는데
그래도 보면은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이게 6년이 지나서 7년째 되는데, 이게, 이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이게 색깔이 변하긴 변하는데, 점점점 그 색깔의 깊이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받으니까, 일할 때도 보면은, 직접 지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느낌들, 예, 친근감이 더 들죠. 예,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집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나무가 또 사람을 닮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로 지은 집은 이렇게 사람과 똑같이 사람 인생과 똑같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늙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무집 짓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손수 이렇게 내 손으로 집을 이렇게 짓는 데는 그 나무집이 딴 것보다는 훨씬 좀 이렇게 작업하기도 좋고 느낌도 좋고 이러니까 뭐 나무로 집을 지으면 뭐 옛날에 판자촌 뭐 이렇게 집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무집은 또 뭐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의 목조주택으로 지어도 충분히 사계절을 잘 견디고 정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좋은 집들 이렇게 지어가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그럼 또 뵙죠.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